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예천 알예 TV를 유튜브로 운영 중인 저는 예천군 주민입니다. 자, 예천 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 반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라고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저께 4월 1일에 어제 군위의 3층에서 예천 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가 열렸대요. 예. 이제 군의원이 7분이 있어요. 7분 중에는 6분이 각 지역구가 있고 한 분은 여성 비례 대표시죠. 그러면 이제 군의원 분들은 자신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의견을 주장을 하고 이럴 때는 자신 지역구의 주민들의 소통을 하는 또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각 이장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가보자고요, 한번. 자, 정창호 군의원이 제일 먼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용역사와 집행부가, 용역사는 이제 미술관 건립하는데, 군청의 공무원들이 그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군청의 공무원들이 아는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정도 예산 혈세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정말 전문화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보고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개최가 된 게 용역 보고회라고 딱 그 플랜카드에 딱 적혀 있잖아요. 그죠? 용역사와 집행부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 중 82.2%가 미술관 건립을 찬성했다고 답변을 했지만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질문한 내용을 반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당성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신도시에 경북도립미술관, 나 이거 몰랐네. 여기 경북도립 도서관도 생겼어요. 여기 경북도청이 있는 신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생기겠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나는. 신도시에 경북도립미술관, 종합미술관이 그것도 건립 계획이 있는데 예천읍에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집행부가 온도심 살리기 등을 위해 대구의 엑스코 등 다른 방법으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 될 것을 왜 굳이 박서보 미술관을 구축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경북 도립,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 이 신도시에다가 종합미술관을 이제 건립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경북 도립 미술관도 있어요. 거기 여기 제가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제 딸내미, 아들내미, 후배 아들내미, 딸내미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잘 놀아요. 그리고 꼭 조용하게 도서관 책을 읽고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이제 도서관 안에, 도립 도서관 안에 다른 어떤 플레이스도 많아요. 장소도 많아요. 커피숍도 있고 뭐도 있고 물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특별 상황이니까 약간 침체된 분위기는 있지만, 이제 젊은 분이니까 본인이 어떤 신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그 도립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천 읍내 원도심하고 여기 신도시하고 거리도 짧은 거리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원도심에서 한 15분 10분 거리에 그 건립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군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또 내포적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겠죠. 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예천에 엑스코 및 대기업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어쩔 수 없이 선정하게 됐다. 대기업 유치 엑스코 같은 대구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이제 고심을 했겠죠.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게 박서보 하백 예천 출신, 연세도 이제 90이 이제
넘어 90을 넘기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 계시고 하니까 굉장한 어떤 이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 또 알아봤겠지. 그거 괜찮은데요? 뭐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야, 그러면 요거 추진해보자. 저도 그 정도 과정까지 들으면은 됐어. 남산, 전 이제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남산에다가 이제 나도 애를 태우고, 애기 태우고,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태우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읍내 들어가면 저녁 때 되면은 밤에 탁 뭐 사슴 조각상하고 불이 탁 이렇게, 약간은 그전에는 적막하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이제는 막 저녁 때 들어가면 사람이 조금 많이 없어서 조금 구슬프기는 해요. 이렇게 신도시에 좀 번쩍번쩍 그러고 막 이런 데 있다가 딱 초입에 딱 들어가면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시야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산뜻함 뭐 그런 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미술관을 박물관을 이제 이렇게 하면 좋잖아. 초반에 뭐 285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연간 예산 10억 정도면은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그런 거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여론적으로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830명? 그것도 이장님들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이 누구예요? 모르잖아. 나도 이 밴드, 예청 관련된 밴드 활동을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 미술관 보면 이 얘기를 들었다라니까요.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가정이 부당하다고,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청 옆에 군의회가 있잖아요. 그 출입하는 주민들의 대표 투표로 선거로 당선된 주민들의 말을 대신하는 이 군의원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들면은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정 의원이 또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지난해 이미 본 예산에서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또 회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군의회 승인도 없이 타 용도의 예산을 끌어가지고 마구 사용했다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평소에 집행부가 군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는 잣대. 야, 하물며 우리가 추진위원회 이렇게 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도 너네 그냥 그 돈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건들은 어떻게 하냐 너네. 우리 말을 해도 너네들이 안 듣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맞죠? 야, 참. 이 군수님한테 고자질 해야 돼. 군수님, 여러분들, 이 군수님이 이거 안 볼 가능성이 원체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군수님한테 이렇게 좀 고자질 좀 해주세요. 이거 공유 좀 시켜줘. 공유를 시켜야 아실 거 아니에요. 군수님이 이거 아시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내가 군수라면 엄청 열받을 건데,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아무리 코로나라 그러고 집합 제한에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래도 그 어떤 절차를 잘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감염 이런 거를 이제 조치를 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이거 당당하잖아. 일 똑바로 해 좀. 왜 그래 좀. 되잖아요. 안 되는가? 야, 참. 그래, 이영식 의원, 정창호 의원인가 이제 지역구가 같죠. 지역구가 같은데, 박서부 미술관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라지만 사실적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또 추가적인 작품에 대한 등등, 이런 거 볼 때 15억에서 20억 원은 투입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수많은 국공립 미술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답니다. 맞죠? 에? 근데 이제 작품은 박서부 화백님께서 120여 작품을 기증한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알게 된 거는 조금 이제 알아봐서 이렇게 좀 정보가 이제 그 정보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 종로구 있잖아요. 종로 구립으로 박서부 화백님의 단색화 미술 작품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색화를 전문으로 종로 구립에서 이제 그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어떤 작품들이나 이런 거는 고르고 골라가지고 한 120여 작품은 예천군에 내가 기증을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단락을 했고, 일단락 맺었고, 조동인 의원 효자면, 은풍면, 감천 보문면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죠. 박서부 미술관 건립을 고집하고 있는 집행부는 박서부 화백과 수차례 만났는데 의원들에게 박 화백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집행부는 박서부 화백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전 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다 됐는데, 의원들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니까 우리도 뭘 알고 직접 만났는데 참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 연세는 지금 많으시지만 어떤 예천에 자랑할 만한 자긍심이 이제 어디 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박서부 화백님이 우리 고향 출신이다. 뭐 그러면 그분께서 뭐 얼마나 자주 여기에 이제 박서부 미술관에 왕래를 해주실지, 아니면 예천에 뭐 거주를 하실지, 또 종로 구립으로 이제 단색화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작품성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둘 것이며, 예천에는 어떠한 작품을 이제 생각을 하시느냐, 뭐 이렇게 군의원들이니까 직접 또 들어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제공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럼 뭘 알아야 군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을 직접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만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모아놓고 이렇게 합동 어떤 그런 회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장님도 만나가지고 이장님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찬성에 관한 정보도 이렇게 좀 좋은 긍정 효과도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만나보니까 이렇답니다. 맞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싹 이렇게 돌고 해야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 그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조차를 제공을 안 했다라는 데 저는 군수님 그렇대요. 군의원들은 그리고 좀 만나 뵙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무시했대요. 일러드려요. 자,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갖고 있는 듯한 신동은 전 의장님이시죠. 예천읍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신동은 의원이 뭐 이제 혼자서 예천읍을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참 노고가 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제 영상 보시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도로 좀 청결되게 이제 횡단보도 뭐 이런 것도 좀 라인도 좀 그려주고, 아무리 그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구간별 공사잖아요. 근데 구간별 공사면은 조금 장기간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좀 세분화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 포장 좀 이렇게 좀 해줘요. 제가 이렇게 차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꿀렁꿀렁대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힘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신동훈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기대가 크다. 국비 40% 확보 방법은 있는지 가능한지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조화를 맞춰 추진해야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대요. 의견을 말을 했대요.
본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기대가 크다. 뭐 찬성한다고 이렇게 봐도 가언이 아닌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이십니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조화를 맞춰 추진해야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신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대가 커요. 만약에 건립이 이런 어떤 방법으로 가서 결국에는 한다 그러면 기대가 아주 크죠. 예. 국비 40% 확보 방법은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서 기존에 있는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야 관광객 유치에 탄력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285억으로 될까요? 예? 285억으로 될 거냐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돈을 주고 전문 회사에서 내려와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중간 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한 말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 박서구 미술관을 지어 놓고 그 주변 박서구 미술관에 와서 나머지 시간 여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구축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돈을 주고 일을 맡긴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285억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285억은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연간 운영비 10억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돈을 주고 맡긴 용역 회사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인프라 구축비가 또 들어갈 거예요. 예, 아무리 뭐 몇 년간에 나눠서 한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의 발길이 자주 오가고 해야지만 관광객들도 와서 자주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방문이 될 수 있을 거랍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비가 얼마만큼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반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확히 찬성 의견을 만약에 가지신다면은 더 세밀하고 더 체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자신의 지역구에 있잖아요. 남산공원이.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혼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구 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조금 이렇게 할 일도 많으시겠죠. 예. 아무튼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응원 드리고, 예, 신동훈 의원님. 자, 그 다음 신양순 의원. 박서보 하백 연구를 위해서 예천에 건립되어야 한다는데 서울 기념관에 기획 전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서울 기념관에 기획 전시를 한대요. 이 신양순 의원은 여성 비례대표예요. 근데 이 의원님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이렇게 보다 보면 들리는 얘기도 있고 제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뭐 행사장에 이런데 이렇게 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이분 역시나 비례대표이긴 하시지만 굉장한 어떤 자신의 이 9년 되시기 전에 이미 이제 큰 어떤 조직 뭐 미용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미 이게 군 시단위가 아닌 경북도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체계적인 어떤 도맡아서 하신 어떤 행보가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뭐 약간 변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딱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이분은 아는 거예요. 알고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대도시 이런 데 가봐라 한번. 기획 전시라는 거는 퀄리티가 있는 것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탁 하는 거다.
근데 여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우리한테 기증을 하고 뭐 이러면은 그 최대한도로 그 작품의 어떤 희귀성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거를 지금은 오픈하지 말고, 예천군에 딱 이렇게 건립이 되었을 때 떡하니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서울기념관에다가 뭐 기획 전시한다 그러고 이걸 뭐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 여기다가 건립을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희귀성을 조금 이렇게 좀 감싸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기념관에 기획 전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지난 군정지리시 자문위원회 개최 등은 용역이 끝난 뒤 추진한다고 답했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마구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 무시의 극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지적을 했대요. 야, 진짜 의회 승인 없이 돈을 이제 막 쓰는구나. 신양순 의원님, 좀 자세히 좀 이렇게 기획 전시 이런 거 얼마나 어떻게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알으셔가지고 예천 국민광장을 비롯한 여러 밴드에 조금 뭐 노출 좀 시켜주세요. 정보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예천에 건립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120여 작품을 기증하고 막 그러면서 서울 구립 박서보 미술관에는 또 단색화를 그쪽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나눈다는데 또 기획 전시까지 이렇게 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다 봤는데 예천에다가 차려 놓으면 오겠어? 그러니까 용역 보고에서 그 전문가들이 다른 인프라 구축도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엔 인프라 구축비까지 다 해가지고 나는 한 285억 그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운영비가 연간 10억이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 인프라 구축은 이제 해야 될 일이야. 그걸 해놓고 또 야, 참. 이 젊은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죠. 강영구 부의장은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과목 변경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 기획실 마음대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삭감했는데 전국의 미술관 85%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집행부가 밀어붙이식으로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 이분 뭐 젊은 청년 뭐 그런 어떤 장도 많이 해보셨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또 그 뭐 경북 도립 거기 젊은 청년 대표 뭐 학생 회장 막 다 해봤어요. 이분 말에 뼈가 있는 분이에요. 날이 있는 사람이야. 야, 참. 여기도 집행부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예산 그냥 쓴다. 처음 박서보 하백과 관계없이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운영 설계 건축은 예천군에서 도맡아 시행을 한다고 기획실장이 직접 답변했다. 야, 맞죠. 저도 이런 거를 예상을 했거든요. 285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천에 이제 젊은 건축가들 또 노련한 건축가들 이렇게 돼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뭐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뭐 제안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조형물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뭐 예천 재능 인재 발굴 뭐 건축에 관련된 배움의 학습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예천에 있는 도맡아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천에 있는 사람들도 자영업자들한테도 또 그 업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관리하고 앞으로 쭉 또 발길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어떤 긍정 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그런데
박서보 하백 측이 요구하는 건축가 피터 줌터에게 설계를 맡겼대요. 처음 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어 사업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 네. 강영구 현 예천군의 부의장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건 뭔 얘기냐면은 박서보 하백이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인가 뭐 이렇게 용역 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용역 보고회에서 이제 박서보 하백 측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박서보 하백 측 대표, 예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용역 보고서를 이제 도맡아 하는 용역 보고 이제 해가 있어요. 그 용역 보고에서 나온 내용이 박서보 하백 측이 요구하는 건축가 피터 줌터에게 설계를 맡기는 등 처음 계획하는 큰 차이가 있어 사업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강영구 이건 저 부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어요. 박서보 하백이 편지를 써가지고 피터 줌터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피터 줌터는 누구냐면 피터 춤트로라고 유튜브에 지금 나와요. 그 스위스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연세가 70세? 72세인가 뭐 그렇대요. 거기는 빠른으로 하는지 뭐 본나이로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70세 그 정도 돼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예술계 미술계의 거장이세요. 굉장히 좀 뭐 이름이 명성이 있는 분이야. 그분한테 했는데 서신을 보냈어. 내 생애가 이렇게 지금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내 고향 예천에다가 그렇게 한다. 근데 이 피터 춤트로가 살고 있는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내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이 없어요. 보면은 이 피터 춤트로의 어떤 그건 뭐 소도시에 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분위기 있는 운치 있는 고요한 뭐 그런 건축물들을 굉장히 뭐 많이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가 굉장한 어떤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천군도 이제 소도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또 박서보 하백 측에서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미술관인데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작품 세계나 어떤 정신 세계 이런 게 좀 공유할 만하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 미술관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박서보 하백 측에서 어떤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또 피터 줌터가 피터 줌터 분이 편지를 또 보냈대요. 서한을 보냈대. 그래가지고 한번 방문하겠다. 그게 누구나 본인들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거기 나와요. 검색해가지고 피터 줌터로 쳐가지고 피터 줌터 이렇게 쳐도 되고 하면은 뭐 다 나와. 방문해서 이제 뭐 한번 좀 자세한 어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신이 또 왔대요.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진행이 벌써 이제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군수님 아래입니다. 제대로 좀 알아봐 주십시오. 군수님 업무가 너무 많으시니까 세세하게 일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현 예천군 의장님, 여성 부의장이죠. 여성 의장님이죠. 지금 현재 김은수 의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시죠. 설문조사를 위해 총 832명을 조사해서 관광객 200명, 국민 632명을 이제 참여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장님 등, 그러니까 존칭을 안 쓸게요. 의원들의 말씀을 종합할 때 이장 등 집행부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설문에 참여시킨 것 같아서 유감이다.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286억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님께서는 또한 군수님이 일부 추장민들과 국민이 미술관 하나 짓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의 목소리 또한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견 수렴을 코드가 맞는 분들의 답변으로 대신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비난했습니다. 의장님, 정말 옳은 지금 드러난 정보 속에서 이 예천군립 박소보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주민들이, 저도 예천군민 주민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이제 축약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예, 맞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일부 출향인가 군민이 미술관 하나 짓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얘기했는데, 물론 군수님께서 이런 얘기 뭐 하나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큰 주민 혈세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뭔가 체계적이고 어떤 고심 끝에 한 어떤 집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 에? 그러면서 집행부에 찬성 대놓고 이렇게 이거 반대할 사람 직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라고 의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정 의원과 정창우 의원과 뭐 소통되는 상반 이제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의견이죠. 주장이고. 자, 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좀 길었는데, 야, 찬성 의견도 이렇게 많아. 야, 너네들 이런 거는 왜 말 안 하냐? 모르고 있냐? 알려줄게 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 댓글도 좋고, 예천 국민 광장이나 뭐 예천 관련된 밴드 있잖아요. 알려주시면 또 제 좀 부족한 이 영상을 예천 관련된 어떤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께서는 또 찬성에 대한 어떤 그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던가, 아니면은 저는 가장 많은 어떤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는 데가 예천 국민 광장 밴드예요. 예. 거기 밴드 운영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예천군 주민입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찬성하는 의견도 많이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점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예천군 전체 주민들한테 조금씩